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1월 4일에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써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본인이 그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걸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그냥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불법이다 뭐 이런 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월 4일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수사를 목적으로 한 때인데, 이때는 대선 여론조작,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림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수사 중이었던 때니까 아마 이와 연관돼서 그 통신 조회를 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 김만배 씨 주도로 그 했던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을 때와 같은 날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여기까지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김승원 의원도 올렸고, 그 다음에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한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나도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 하는 것을 그 통보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연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면서 이제 그 3,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통신기록 조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2022년 대선을 앞두고서는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주변을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21년 12월이니까 대선 한 4개월 전쯤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선 후보였죠.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부부, 그리고 소속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89명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89명이면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뭐 110명인가 뭐 이 정도 될 때입니다. 89명이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이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저와 제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죠. 근데 이때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때 집권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를 했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령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법령에 의하면 통신기록 조회를 수사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개정이 된 적이 있고요. 조회를 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본인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거죠.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통지를 하는 것이 뭐 수사, 재판 뭐 이런 그 어떤 사법 절차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때는 통지를 그 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1월 4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6개월. 그러면 2월 4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8월 4일. 요때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꺼번에 1월 4일에 통신기록 조회를 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게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방해되기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뭐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중앙지검에서는 그게 방해가 됐고 최근에 김만배 신앙님 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죠. 그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 구속 기소하고 이걸 통지를 했다. 말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나 했느냐. 이 부분은 수사 비밀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민주당 사람들이 3,000명이나 무더기로 조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언론 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라고 뭐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3,000명.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중앙지검은 이 통신기록 조회를 언제 어느 때 몇 명을 어떻게 했다. 이거는 보안사항이다. 그래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통신 사찰이라고 하면서 무더기로 볼때같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3,000명씩이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찾아봤더니 뉴스토마토라는 뭐 뉴스토마토 이게 인터넷 매체로 보입니다. 뭐 저도 뭐 별로 못 들어본 데인데 여기에서 그 3,000명 얘기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뭘 근거로 3,000명을 조회했다는 것을 기사화했느냐 그걸 봤더니 자기도 통신 기록 조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 A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주변 사람인지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의 코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검찰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고 검찰에 확인했더니 피의자와 참고인 중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을 조회했다고 하더라. 검찰이 통신조회 인원은 3,000명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사람, 이 A씨라는 사람, 뉴스토마토에 보도된 A씨라는 사람이 아마 통신기록 조회를 당한 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가 검찰에 확인을 해봤더니 피의자와 참고인 중에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김만배나 신앙님 그 휴대전화 뭐 이런 데에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조회했다. 그래도 3,000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더기로 다 조회했다고 해도 3,000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3,000명이라더라도 아니고 또 3,000명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A씨라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정말 뭔가를 얘기를 들었는지, 근데 들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검찰은 이런 총 몇 명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의했다고 해서 그걸 이 사람한테 서울중앙지검이 정직하게 우리 사실을 어디에 있는 거 이렇게 했어요. 한 3,000명 돼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3,0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3,000명이냐. 그게 좀 우선 제가 보기에 이 뉴스토마토라는 사람, 이 매체에서 인용한 이 A씨라는 사람의 코멘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이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인용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그 답변을 받은 건지 과장했는지 어찌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근데 저희가 그냥 유추해 보건대는 김만배 씨와 신앙님 씨의 휴대전화 그 안에 이제 자기하고 그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더기로 다 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그거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3,000명이라는 자체가 별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근데 이걸 어느 매체가, 어느 마이너 매체가 보도했다고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는 걸 근거로 검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도 되는가? 더군다나 2021년 12월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거 사찰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기준이 어디냐. 만약에 정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듯이 3,000명을 무더기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 신학림 씨 이런 데에 그냥 쭉 적혀 있는 이름들. 저는 그렇게 여러 사람 받는 즉시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기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지, 그냥 명함 받는 대로 하진 않는데, 그럼 명함 받는 대로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수천 명 될 겁니다. 3,000명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검찰이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전화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의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그거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거를 어떤 사람이 검찰에 확인했더니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것도 또 믿어지지 않고. 진짜 제가 보기에 한 3,000명 수준을 무더기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면 아무리 합법이라도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검찰이.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이 3,000명이라는 그냥 어느 매체의 보도를, 그것도 그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 자체를, 불법도 아닌 것을 그거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3,000명이라는 부분은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이런 식의, 이건 투망식 통신기록 조회죠. 그냥 수천 명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걸리면 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닌가. 사실이라면.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이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투망식으로 통신기록 조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따져 들어가 봤더니 이게 좀 밑에 것도 없는 주장 아닌가. 그래서 최초에 뉴스토마토라는 데가 이 사람의 인용을 그냥 이렇게 인용한다고 아무거나 인용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 3,000명이라는 거 맞냐? 그 근거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묻고서 자기 기자도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이걸 기사화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이거 가지고서는 기사의 근거가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3,000명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현장 기자들도 한번 좀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정말 3,000명이 맞다면 좀 무리한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